드라마 백설공주에게 죽음을이 어느새 중반을 넘어서고 있는 가운데 건호가 죽음으로 자신의 죄값을 치르고 말았습니다. 결과적으로만 놓고 보면 원작처럼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한 것인데요. 어차피 이렇게 끝이 날 운명인데 드라마에서는 왜 굳이 무천을 뒤집어 놓고 죽음을 맞게 되는 걸까요? 원작 속 건호는 유학을 떠난 뒤 다시는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는 그날의 전말을 유서에 남겨놓고 자기 차에서 생을 마감하기 때문이죠. 이 안에는 드라마와는 달리 모든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유서로 인해 정우는 아무런 노력도 없이 바로 보영이 사건의 누명을 벗게 되는 것이죠. 원작과 드라마의 가장 큰 차이점은 주인공 정우가 결백을 증명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드라마상에서 보아온 정우는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아주 필사적으로 움직입니다. 우연히 하설이 가져온 사람의 뼈를 보고 보영이의 유골이 아닐까 하는 의심부터 합니다. 대수롭지 않게 넘어갈 수 있는 일이었지만 정우는 자신의 결백을 밝히려는데 목을 메고 있었기에 주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에 민감한 반응을 보였던 거죠. 그리고 톱스타 최나겸의 유혹도 과감하게 뿌리치며 그날의 진실 찾기에만 필사적으로 매달립니다. 지금 드라마와 원작의 가장 큰 차이점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작 속 정우는 그날의 기억이 없기 때문에 자신이 범인일지 모른다는 의심을 버리지 못합니다. 혹시 내가 미쳐서 두 사람을 죽였을지도 모른다라는 내재된 불안감이 시종일관 그를 괴롭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런 그의 불안감을 해소시켜주는 게 바로 최나겸이었죠. 원작 속 정우는 출소하자마자 동네 사람들에게 집단 린치를 당합니다. 만신창이가 된 정우는 최나겸에게 도움을 받아 상처를 치료하는데 이날 두 사람은 깊은 관계까지 맺게 되죠. 정우는 모든 남자들이 원하는 미녀 톱스타 최나겸이 자신 같은 전과자를 좋아해주는 게 꿈만 같다고 표현합니다. 소설에서는 두 사람이 사랑을 나누는 과정을 꽤나 디테일하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당시 소설을 읽고 있던 저는 뭔가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니, 이 남자는 자기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발벗고 뛰어다녀도 모자랄 판에 지금 여자한테 빠져서 뭐하는 거지? 라고 말이죠. 뭐랄까, 정우라는 주인공이 상황 파악을 전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과연 이런 남자가 사건을 해결해 자신의 누명을 벗을 수 있을까라고 말이죠. 결국 원작 속 정우는 자기 손으로 결백을 증명해내지 못합니다. 건호의 유서로 신보영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고 수호의 그림과 하설의 활약으로 박다은 사건도 해결되죠. 원작 속 정우는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아무 노력 없이 누명을 벗게 됩니다. 누명을 벗기 전까지 그는 계속해서 마을 사람들에게 테러를 당하고 최나겸의 집에서 기둥서방처럼 지냅니다. 그러다 사건의 전말을 알고 있는 건우와 수호 형제의 도움으로 누명을 벗게 되는 것이죠. 물론 원작 속 정우가 이렇게 무능하게 표현된 이유가 있기는 했습니다. 정우가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는 데 쏟은 시간보다 최나겸과 함께하는 시간이 더 많았는데요. 그 결과 두 사람은 미래를 약속하는 관계로까지 발전합니다. 최나겸은 사건이 해결되기 전까지 그냥 마을을 떠나 자신과 함께 새로운 인생을 살자고 정우를 설득해 나가죠. 정우는 하설에게 수호의 그림에 대해 전해 듣게 되지만 이를 가볍게 넘겨버립니다. 그리고 최나겸과 함께할 미래에 더 관심을 갖게 되죠. 그런데 건호의 유서가 발견되면서 최나겸이 사건의 중심에 있었다는 역대급 반전이 펼쳐집니다. 정우를 짝사랑했던 최나겸은 두 사건의 진실을 알고 있었지만 정우의 결백을 밝혀주기는커녕 입을 다물고 맙니다. 그 이유는 정우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녀의 큰 그림대로 정우는 10년간 자신을 잊지 않고 옥바라지해준 최나겸에게 마음을 주게 됩니다. 짝사랑하는 남자의 마음을 얻기 위해 의도적으로 지옥의 구렁텅이에 밀어넣은 악녀 최나겸. 원작에서는 정우가 최나겸에게 마음을 주기 때문에 진실을 알고 난 뒤에 충격도 그만큼 컸습니다. 반면 드라마에서는 정우가 최나겸에게 철벽을 치고 있죠. 그는 지금 사랑놀이에 빠져있을 상황이 아니란 걸 아주 정확히 인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원작 속 상황 파악 못하고 여자한테 빠지는 정우와는 180도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앞서 언급했듯 원작의 정우는 별다른 노력 없이 주변인들의 도움으로 누명을 벗게 됩니다. 하지만 드라마 속 정우는 자기 혼자 결백을 증명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죠. 소설처럼 건호가 유서의 진실을 남겨두고 떠나야 하는데 입을 꾹 다문 채 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진실을 밝히는 건 오로티 정우의 몫이라는 말인데요. 이게 바로 원작과 드라마의 분명한 차이점 같습니다. 그럼 정우는 건우의 자백 없이 어떻게 보영이 사건의 전말을 밝혀낼 수 있을까요? 그럼 잠시 11년 전 신보영에게 일어난 일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능이 끝나고 창고에 모여 술을 마시던 보영이와 친구들. 술을 가지러 건우가 자리를 비운 사이 병무와 민수가 보영이를 강제로 덮치게 됩니다. 얼마 뒤 병무와 민수는 자신들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보영이를 보고 제정신을 차리게 되는데요. 상상도 못한 상황이 벌어졌기에 세 사람 사이에는 불편한 침묵이 몇 분간 이어졌을 겁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차가운 공기가 창고 안에 스며들며 건우가 들어오게 된 거죠. 회상 장면을 살펴보면 건우가 들어오자 보영이가 기다렸다는 듯 창고 밖으로 뛰쳐나갑니다. 이대로 보영이가 창고를 빠져나갔다면 다음날 병무와 민수가 체포되면서 사건은 일단락됐을 테죠. 하지만 도망치던 보영이가 피를 흘리며 바닥에 쓰러져 버립니다. 과연 이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원작에서는 도망치던 보영이를 건우가 잡으려다 비극이 발생합니다. 건우는 단순히 무슨 일인지 물으려던 것뿐이었는데 보영이가 중심을 잃고 휘청한 것이었죠. 그도 그럴 것이 짐승 같은 놈들 2명에게 당했는데 온전하게 걷기가 그리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불행히도 보영이가 휘청한 곳에는 트랙터가 세워져 있었고 날카로운 포크 부분에 머리를 찧어버린 것 같네요. 보영이가 피를 흘리며 정신을 차리지 못하자 건우는 자신 때문에 그녀가 죽은 게 아닐까 하는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건우는 보영이가 병무와 민수에게 당한지 몰랐을 겁니다. 아마도 친구들이 보영이를 폐교하수구에 유기하러 떠난 뒤에야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건지 인지했을 듯 하네요. 여기서 건우가 보영이의 속옷과 가방을 수거한 시점이 중요합니다. 만약 건우가 보영이를 차에 싣고 친구들과 함께 폐교로 향했다면 가방을 회수하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들이 차를 타고 이동한 시간은 11시경. 이건 민수 엄마가 버스 정류장에서 정우의 차를 목격했다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다은이 할머니가 전화기를 통해 손녀의 비명을 지른 시간이 11시 30분입니다. 이 말은즉 건우가 폐교로 갔다가 다시 창고로 돌아와 보영이 가방을 수거할 수는 없었다는 겁니다. 건우가 창고로 돌아왔다면 창고에 있던 박다은을 마주쳤을 테니 말이죠. 그러니 건우가 보영이 가방을 수거한 시간은 11시에서 11시 반까지였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이런 추론이 가능합니다. 아이들은 쓰러진 보영이를 유기하자고 의견을 모으게 되고 보영이를 트렁크에 싣게 됩니다. 하지만 건우는 아이들의 말에 완벽히 동의할 수 없었고 계속해서 망설이고 있었던 것이죠. 아이들은 그런 건우를 남겨둔 채 보영이를 싣고 가버립니다. 이후 혼자 남겨진 건우가 정신을 차리고 창고에서 가방을 수거했던 것이 아니었을까요? 또 하나의 가능성은 아이들이 보영이를 병원으로 옮긴다고 건우에게 거짓말을 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병원으로 옮긴다면서 트렁크에 싣는다는 게 상식적이지는 않은 것 같네요. 아마도 보영이를 트렁크에 싣는 시점부터 아이들은 그녀를 죽었다고 속단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소름 돋는 반전은 당시까지만 해도 보영이는 죽지 않았다는 건데 이들이 그런 보영이의 약한 숨소리를 의도적으로 무시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원작에서처럼 보영이를 죽음으로 몰아간 것이 최나겸일지 벌써부터 다음의 이야기가 기다려지네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